안녕하세요. 명자만 팝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 너무너무 신나죠? 네. 요즘에 되게 무더운 그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김건희 구속으로 인해서 조금은 가슴이 뻥 뚫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간간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네. 리키 씨는 어떠세요? 네. 하지만 이번 주는 또 습하다고 합니다. 폭염이 또 지속된다고. 네. 그래서 이번 주만 좀 잘 버티면 다음 주 중부터는 좀 선선하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사만사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물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푹푹 찌는 날이 연이어 있어서 사람들을 좀 지치게 하는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 드시고요. 짬짬이 낮잠도 좀 주무시고요. 그리고 명자만 팝쇼 꼭 보시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요번에는요, 그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그리고 또 이 윤석열을 잡아들였는데 또 다시 지기현이가 풀어놓고 이러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윤석열이 이렇게 들어가고 김건희도 이제 구속이 된 이 상황인데요. 근데 이들이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온갖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빤스 저항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정 잡배나하는 거의 자해 수준의 폐악질을 지금 교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참 이 모든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 온통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정말 집권을 할 때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고 국민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구속된 마당에도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니까 참 악질 중에 악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체포할 때 우리가 1차 체포 시도 실패, 그때는 팬티만 입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체포 시도 실패할 때 의자에서 떨어져서 물리력을 사용한다고 윤석열이 다칠까봐 실패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중인데 국민의힘 당사를 지난번에 15시간 대치하면서 결국은 통일교와 관련된 당원 명부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철수했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철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내란 종식이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특검은 정신 차리고 정말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장 발부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도 내일까지가 끝입니다. 기한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도대체 의지가 있나 하고 의심을 했던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국힘 당사 앞에 그 당원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왔잖아요. 계속 왔는데 만약에 김건희 특검의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일절 외부인은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어떠한 특검의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당원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사에 지금 당사에 있는 직원들의 저지도 힘든 마당에 당원들이 그렇게 다 물밀듯이 들어가서 뭐 인해 전술도 아니고 본인들이 뭐 바닥에 눕고 스크럼을 짜고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가 싶고 저는 이 윤석열 때문에 더욱더 법조계의 불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 검찰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 법조 카르텔은 정말 이번 기회에 싹 다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늦게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 있으면서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또 관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역사거든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계속해서 특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막는지 사실은 그들의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저기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내란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들이 압수수색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지사지로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은 그리고 민주당은 증거자료나 이런 거 다
줬습니다. 네. 그들이 필요하다는 거 다 오픈해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맡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윤석열의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압수수색을 피하는 자가 범인 아닙니까? 네. 이 민주진영에 뭐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압수수색을 다 당하고 거부한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힘당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캥기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럴수록 특검은 반드시 압수수색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행당동 호랭이님, 앤민용님, 네. 행복나무님, 교육을 알려주마님, 행운님, 장경봉님, 부산 칠성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부산 칠성파는 굉장히 무서웠던 존재들이라 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이 닉을 가지고 계신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특검도 제대로 우리가 보기엔 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두 해를 기다렸던 게 아니거든요. 장장 3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린 다음에 파면까지 그 많은 시간들 거의 5개월이 넘는 그 시간을 아스팔트에서 보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서 초심님이 우리 민주진영의 분들에게 좀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파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명박이 구속됐을 때도 우리 초심님이 서울의 소리에서 떡 파티하고 카퍼레이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다시금 윤석열 그 다음에 그 윤석열의 우두머리 김건희가 구속된 이 마당에 서울의 소리에서 야심차게 또다시 떡파티 준비를 했고요. 카퍼레이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축요녀 김건희 구속 떡 돌리기. 네, 타이틀이고요. 네. 8월 24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복궁역 서울의 소리 천막 있던 곳 기억하시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서울의 소리에서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천막을 설치했던 위치거든요. 그 위치로 같이 집결해 주시면 되고요. 경복궁 그 정문 앞에 오시면은 떠들썩하게 하고 있으니까 금방 발견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경복궁역에서 남부구치소까지 카퍼레이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10시부터 5시니까 그 사이에 뭐 경복궁 가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떡 썰고 잔치 벌이고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10시 시간 맞춰서 꼭 와주시고요. 떡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심님께서 여태까지 푼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떡 맞추는데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떡도 썰고 그리고 잔치 제대로 벌려서 우리 그 약을 올려가지고요. 김건희의 입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입을 술술 열게 열받아갖고 내가 열받아갖고 한마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유도를 할 겸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구치소에서는 김건희가 구속되는 그 순간에 저희끼리 춤추고 막 환호하고 그러면서 저희끼리는 막 강강수월래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떡 파티 하면서 또 그 정말 진짜 파티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영에 여태까지 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즐길 때는 제대로 즐기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선착순 선물이 있습니다. 떡 말고 준비한 서울의 소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 그거 가보로 내려서 대대손손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오셔가지고 선착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예. 영상 먼저 보고 갈까요? 아,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는 시간 그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깜짝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궁금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꼭 지켜보셔야지 이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방송 고정해 주시기 바래요. 네. 네. 현장 스케치 들어갈까요? 네. 네. 현장 스케치 들어갑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네. 그 김건희가 구속되던 그날, 네. 그날 우리의 그 지지자분들과 네. 그리고 우리 유튜버분들 많이 현장에 나오셨었는데 그 분위기를 전할까 합니다. 네. 네. 김건희가 네. 저희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잡히기 힘들어가지고 혹시 김건희는 윤석열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구속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렇죠. 정말 뛸 듯 기뻤고 네. 그 영상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영상 1번. 발부됐다고 막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있네? 잠깐만요. 발부된 것 같은데? 발부된 것 같아. 발부된 것 같아. 야 발부돼! 발부됐죠? 발부된 것 같네? 응. 아니, 채팅창에 발부됐다고, 기다렸다, 발부, 발부 기다렸다고, 발부 됐는데 12시간에. 네, 오늘 역사적인 날 우리가 또 한 번 이겼습니다. 이거만 할게. 영상 팔고. 네, 드디어 김건희 구속. 영상 팔고. 영상 팔고 됐습니다. 드디어. 영상 팔고.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번 이겼고 우리는 계속 이겼고 앞으로도 끝없이 이길 겁니다. 네.
시작! 네, 우리 풍만이 형님. 자, 저희가 여사도입니다. 저희가 여사도. 드디어 김건희가 착하네요. 드디어 진짜 끝판왕. 우리가 그토록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김건희가 드디어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방송 오신 동아시는 팬들도 다 같이 소리 질러! 주마켓!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김건희 고통까지 왔습니다. 예술이야. 김건희 구속은 민주진영 대통합입니다. 예, 요녀 초심님 말대로 요녀 김건희 구속 랄랄라. 저 욕한 거 아닙니다. 요녀예요, 요녀. 네.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하네요. 네. 근데 뭉클하고. 이게 너무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들이 기쁜 일이 돼버렸어요. 네. 당연히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이채양명주의 주범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의 발단이 김건희인데 당연히 구속이 벌써 됐어야 할 인물인데 지금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기쁜 이 상황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전날은 특히나 눈물이 많이 났던 날인데 대한민국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윤석열을 물론 제 손으로 뽑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뽑았지만 네. 우린 김건희를 선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 기강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김건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번에 처벌 받겠구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 받겠죠. 네, 영장 발부가 되면서 구속되는 전날이 너무 뭉클하고 정말 신났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제 좀 저는 시니컬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화가 났어요. 왜냐면 김건희의 I believe 그 사과하는 거 거기에서 도대체 저 여성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믿고 그걸 아무리 김건희가 그 전에 전초적인 그 뭐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과를 믿고 집에만 뭐 이제 그 아내의 이 임무에만 충실하겠다 그 말을 믿었던 게 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갖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네. 하는 게 결국엔 지난번과 똑같은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네. 아닌 사람이 몇 천만 원짜리 억대에 가까운 뇌물을 받으면은 아무거인 사람은 뭐 대한민국을 뭐 다 팔아먹습니까? 너무 그러니까요. 뻔뻔한 소리를 하니까 더 이상 김건희 너는 있잖아 건희야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속지 않아 알겠니? 제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불어 싹 다 불어 알겠니?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선생님 그럼 말씀하신 제가 대로. 네. 준비할 걸 할까요? 네. 저는 요번에 현장 스케치 뭐를 준비했냐면은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MBC의 PD 수첩에 제가 앞부분, 도입 부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영상 2번 보여주세요. 보다 못한 시민이 목소리를 냅니다. 대한민국의 소녀상이 부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인이 와서 이런 일을 폐악질을 해도 저희가 분노할 것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일장기를 들고 희미가요를 들고 과거란 저 여러분들 제가 경험했어요. 뭐냐면 TV 뉴스에서 보는 거하고 제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명장함은 뭐 여자 초심이다. 아니면 여자 한 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으면 아마 저자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을 거예요. 제 눈앞에 일장기를 틀고 기미가요에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엄청 화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카메라를 들고서 이제 찍으면서 했던 거는 김용만 의원님이 처벌을 할 수 있게 영상을 꼭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찍는 건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는데 그 순간에 MBC가 그 리박스쿨 김병원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가 계속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카메라 영상을 담아서 방송국에 가서 그걸 편집을 하는데 아,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지 해서 수소문을 한 끝에 여러 단체에 물어보고 돌아서 서울의 소리에 문의가 와서 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취재를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자료를 썼는데요. 이 프로그램 PD수첩의 이 프로그램의 PD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이 작품을 담았습니다. 이 횟수를 보면은 대한민국에 암약을 하고 있는 매국노와 그리고 일본의 극우들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제가 저렇게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인터뷰를 하는 그 분량이 나갔는데 저를 1시간 반 이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PD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간 때문에 선생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다 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말들 제 가슴 속에 담아둘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정말 대한민국의 언론이 다 죽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뉴스타파도 그렇고 지금 서울의 소리도 뭐 다른 방송국에서는 겁내할 때 자료를 다 푸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파면되는데 큰 일조를 한 게 서울의 소리잖아요. 이런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윤석열이가 구속된 이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보셨어요? 네. 혹시 보셨어요? 네, 어떤 봤습니다. 생각이 드셨어요? 지금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손효숙이 국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네. 그런 위증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런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마주하는 젊은 층의 그들이 네. 결국엔 리박스쿨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현장에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이 부분이 나와요. 리박스쿨을 왜 만들었냐면 우리나라의 이 매국노 집단이 어른들, 우리의 이제 탄탄한 40, 50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그 역사를 왜곡된 이 교육을 받게 해서 그들을 자기네 쪽으로 해서 자기네 매국노 쪽에 그 표심을 밭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한다는 것에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자금줄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길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소녀상에 가서 일주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가가지고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킨다라는 건 정말 물리적인 공격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근거를 가지고 국회의원들께 연락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에게도 연락을 했고, 그리고 김용만 의원님께도 연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는 서미화 의원님을 만나서 서미화 의원님께서 또 의원회관에서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보좌관하고 저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소녀상을 가가지고 지키고 있는 게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구나. 우리가 계란으로 계속 바위를 치다 보면 바위에 계란이 자국이 남고 그 얼룩이 썩어서 틈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초심님과 같이 저랑 초심님과 만나셔서 구체적인 좀 포괄적인 법안도 올해 안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뿌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혼자 여기저기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명자맘 하나가 세상을 못 바꾼다. 명자맘이 나중에는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내신다면 그게 결코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고 작은 몸짓이 아닙니다. 이 작은 몸짓이 하나하나 모일 때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밝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채팅창에 그 장경복님께서 네. 우리 그 장면을 보셨나 봐요. 아까 네. 그 장면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호소하는 모습에 첫 장면부터 제 마음속에서도 뭉클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또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어요. 평화로운 세상님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세상님께서 여자분 이잼 지지 연설 하는 거 보고 완전 반함. 그리고 계속해서 또 써주셨어요. 여러 곳에서 보임. 그리고 저희 언니랑 같은 이름 명자. 네, 선생님 이름은 명자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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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내용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할 때 명자맘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이거를 생각해요.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더 좀 이렇게 막힌 게 뚫리시겠다. 대신 여러분들이 다 생계가 있고 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멀리 사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가정사가 있고 또 직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여러분들 대신해서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 네. 사진 1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것은 이제 하나 더 준비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출연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점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어떠한 거대한 자금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어린아이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북한 어린이인 줄 알았습니다. 북한 어린이 입속에서 그 잘못된 이승만에 대한 찬양의 말이 나오고 저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 리박스쿨 교육을 받는 실제 영상을 보니까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네. 정말 차마 여기에 보여드리면 충격을 받으실 정도로 정말 심각한 교육 현장입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 리박스쿨이 얼마나 나쁜 행태를 보이는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보도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조직적으로 교회에서 하고 또 돌봄 그 센터 같은 데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현장을 알 수 있고 그런 점조직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다루어질 때 좀 그들을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영상 3번인가요? 네. 네. 영상 3번 보여주세요. 이만 지사님의 외손자이십니다. 보면 독립운동 후손 중에 직계 장남 중심으로만 자꾸 얘기가 있는데 외손자분도 훌륭한 많다라고 처음에서 특별히 독립운동가 신영호 지사님의 외손자이신 영화배우 배성우님, 그다음에 배성우님의 국회의원 배성재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님은 고향이 청주시고요. 서울에 서울 다니시는 와중에 독립선거 일수에서 기차 타고 고향까지 내려가셔서 청주 지역에서 최초로 학생 중심의 시위를 계획하셨다가 10개월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47년도에도 이른날에 돌아오셨고 그 어머님 그 신성 여사님은 41년생이신데 따님 6살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따님이 그 정신을 계속 읽고 있고 친일인명사전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보게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 오랜 후원회원이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못 오셨지만 그 신성수 여사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극기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고 앞장서는 시민인데요.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3천만 원에 상당한 자비를 들여서 매주 주말에 이상한 목사가 집회하는 현장에 가서 우리 태극기는 태극기가 아니라고 계속 활동하시면서 정말 좋은 태극기를 선사하시고 계셨던 시민 김부민님 모셨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사랑합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네. 배성재 아나운서 바로 옆에 앉으셨네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맨 앞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맨 앞줄에 나이 든 여성분이 계셨죠? 그분께서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거기에 주인공 동호, 실명은 문재학 열사님. 예, 그분의 어머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회 도서관 관장님이셨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죠. 함세웅 신부님 오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장님 우원지 국회의장님 계셨고요. 예, 되게 박지원 의원님도 계셨고 되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지원 의원님 이외에도 김준혁 의원님, 이윤기 의원님이 계신데 이 태극기를 알리는 오늘 다시 보았네 우리 태극기라는 전시회가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전시회가. 가시면은 대한민국의 최초 태극기, 그 다음에 태극기의 변천사,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태극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최를 하신 김용만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께서 힘써 주셨는데, 김용만 의원님은 지금 그 경주에 에이펙인가요? 그 행사 준비 때문에 내려가셔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요번에는 제가 말씀은 아주 달변은 아닌데 너무 진지하게 와닿는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거기에 주인공 동호, 실명 문재학 열사님의 어머님께서 발언하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상 4번 보여주세요. 나한테 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5.18에 대해서 투쟁한 것밖에는 없는데, 우리 재학이가 80년 5월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사망을 했어요. 우리 아들 폭도라고 그래서 폭도 누명을 벗기려고 오늘까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려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그때 몇 살 먹었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롱 속에 콕콕 숨겨놨던 태극기를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여기다 숨겨놨으니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이걸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태극기만 보면은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어머니 말씀이 일본 놈들 뺏어간다. 잘 간직해서 중요한 자리 갈 때는 꼭 갖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태극기 전시회를 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초청을 받고 이렇게 강주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우리 태극기를 되찾아서 감사하고 저는 네. 제가 어머님을 이렇게 뵈면서,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정말 강하시다. 뭐, 전 세계의 어머님들이 다 강하시지만 특히 대한민국 어머님들 참 강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그분들의 어머님도 굉장히 강하셨잖아요. 이 어머님도 지금 가슴에, 왜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 일념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이 행사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하시라 꼭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채팅창에 중요한 말씀 하나 올라가지고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행운님께서 네. 태극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는 소멸한 듯합니다. 무궁화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쿠라 꽃을 다 뽑아버리고 무궁화 꽃을 심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궁화가 굉장히 벌레가 많이 끼어요. 예, 진딧물이라든가 이게 많이 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많이 안 심어졌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교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어떠한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은 국회에 가면은 국회의원들 배지 있잖아요. 네. 배지도 그렇고 무궁화 문양이 있는데 정작 국회에는 무궁화가 없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길거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렇게 무궁화를 제대로 많이 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궁화가 참 예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실제 이제 4월 달만 되면 네. 벚꽃 축제를 즐기는데 그렇죠. 그것도 국회 앞에서 아직까지도 일본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벚꽃이 네. 국회 앞에도 만연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태극기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김용만 의원님께 원래는 뭐였냐면은 배성우. 아니요. 배정남 배정남 씨. 배우요. 네. 예. 배정남 배우를 추천을 한 겁니다. 그냥 하기보다는 이제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 태극기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체육계에 있는 분도 그렇고 연예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아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킬 겸 이제 배정남 배우를 제가 김용만 의원님께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용만 의원님께서 바쁘시니까 보좌관님께 무슨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알아보니까 배성재 아나운서의 형님이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그런데 우연하게도 배성재 아나운서와 배성우 배우님의 조상께서 선조께서
독립운동 가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좌관분도 그렇고 그 배우 연락 받으신 배우분도 그렇고 아 당연히 이게 연락이 왔나 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원래는 배정남 예 배우님이 오실 거였는데 네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또 저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독립운동가 후손이셨구나 이런 걸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네. 아까 그 태극기 간담회에서 네. 배성우, 배성재 저 형제가 저렇게 네. 나란히 앉아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네. 실제 방송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는 좀 좋은 이미지로 많이 있는데 배성우 배우께서 이제 그 음주운전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래도 그 후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두 분 다 모시기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진 3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네. 여러분들, 이제 이분이 배정남 배우입니다. 원래 이제 패션 모델이시죠. 네. 패션 모델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딱 1950년대 태극기만 모읍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분이 집을 이렇게 보시면 집이 굉장히 큰데 이분이 모으는 거는 다른 사치를 안 하신다고 해요. 그림하고 태극기만 모으신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950년대의 태극기를 모아서 이렇게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시고 나중에는 기증하실 거라고 예 하시고 또 유준상 씨가 또 태극기 그 사랑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태극기를 사랑하냐면 그 배우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식을 할 때 그 뒷 배경에 태극기를 대형 태극기를 걸고 결혼식을 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유준상 씨.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김용만 의원님이랑도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유준상 씨라든가 이런 태극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애국자이신 분들도 함께 행사를 나눠했으면 좋겠고 또 유준상 씨가 가치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태극기, 예, 이것을 이제 펀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열자마자 그냥 바로 팔렸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 매국노들이 태극기를 오염시켰지만 그래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태극기 보시면 그 극우 매국노를 이제 연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숭고한 이미지의 태극기를 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니키 씨께서 준비하신 것.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광복절 소재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독립군 분들, 이제 배우분들이 다들 독립군의 자손분들이자 손자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 이혜영 선생님, 우리 독립운동가 이혜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자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럼요. 네. 이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보통 일제에 복종해서 편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음에 불구하고 전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군의 시초인 문문학교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국군을 만들게 된 거죠. 실제 우리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그걸로 이혜영 선생님을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당 이혜영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자 더 대단했던 건 6 형제가 다 나도 따라가겠다 하면서 모두 다렌으로 향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셨었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군을 창설하게 되고 그 뿌리가 되셨던 겁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임기에는 친일파가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이 못 사는 그러한 일 청산하겠다. 친일파는 처벌을 받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존경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대대손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 꼭 임기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네. 우당 이혜영 선생님의 자손으로 한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이 있습니다. 광복회 소속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구 선생님의 자손 후손인 김용만 의원님이 있고, 그리고 우당 이혜영 선생님과 같이 함께 군사 병력을 같이 군사 시설을 만들고 그 교육 쪽으로 같이 활동하셨던 박찬대 의원님의 조부, 네, 석주 이상용 선생님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다양하게 국회의원분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그 민주 진영의 국회의원분들은 그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독립운동으로 목숨을 바치신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여태까지 친일파의 자손들 뭐 오죽하면은 나경원 씨한테 나베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막말을 하고 친일적인, 저는 숭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부당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탄을 받고. 예. 그리고 제가 요번에 준비한 거는요, 제가 이제 우리 리키 씨도 그렇지만은 윤석열이가 3년 동안 집권을 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계엄령 이후에 저희가 아스팔트에서 거의 8개월이 가까워지도록 지금까지도 내란 종식이 안 돼서 저희가 거리에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투쟁의 모든 노고를 한 방에 날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복절 전야제였는데요. 이 광복절 전야제의 라인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산혜 씨, 거미, 뭐 여러분들이 심지어 싸이까지요. 저는 이제 너무 티켓 값이 비싸서 감히 갈 수 없는 그러한 가수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노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알리 씨였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사진 4번 올려주세요. 네. 그 알리 씨가 부르신 대안이 살았다, 이게 가사가 사연이 있습니다. 가사의 사연이 뭐냐면, 서대문 형문소 여자들만 있는 그 옥사 8호실에 투옥 중이던 7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지은 가사에 선율을 덧입혀서 재창작한 곡인데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기리는 그러한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KB 금융 그룹에서 CF에 썼습니다. CF에 다시 쓰는 대안이 살았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이 살았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대안이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란 속에 윤석열이 계엄령으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해버릴 이 위기에 있었는데,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계엄군을 막고, 계엄군들은 또 양심이 흔들어져서 그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서 총을 발포하지 않고 시민을 지켜준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그것을 통해서 대한이 정말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물론 일제 강점기를 겪지 못했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그리고 이 폐악질을 하는 이 숭일 매국노들이 아직도 점저직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대한이 정말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의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영상 6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무슨 역사 바로 차가운 바다 위 대한이 살았다 거기 대한이 살았다 천종의 일복이 진색 일복이 있고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접시두개 콩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상천이 동하고 바다가 흐른다 가사가 너무 뭉클한 그런 가사라 차마 노래가 끝난다고 오늘 뜰 수가 없었네요. 이번 윤석열 정권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종식한 것은 저도 역시 대한이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야제를 보면서 정말 이런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밥 두 덩이를 받고 기도를 하시는 그분들이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도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소녀상에 와서 일장기를 들고 기미가요를 틀 수 있는지 그 자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후손된 입장에서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리키 씨께서 준비해 주신 현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집회를 하건 이런 투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윤택한 이런 현장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보다 나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항상 생각하면 저희 너무 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죠. 네, 다음은 영상 7번 부탁드립니다.
울산 늑약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의 실질 권한이 황제 아래에 통감을 둔다 해가지고 통감부가 있었기 때문에 통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만약에 망한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국외에 가서 기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특히 숙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삼형제 분 다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사위 같은 경우는 성살리전투에 같이 참여하고, 조카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치면 임시정부의 강요로서 활동하고, 수십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죠. 의병투쟁으로부터 계몽운동, 만주에서 독립무장투쟁,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도자로서 세 가지를 모두 다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네. 박찬대 의원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안동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도 안동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은 그곳에서 어쩌다가 또 요즘에는 많이 뭐 좀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신 이 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저는 진짜 계속 보면서 이렇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게 뭐냐면, 김병헌 같은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버젓이 다닐 수 있고, 나경원 같은 그렇게 애국심도 없는 자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며, 그리고 멸공멸공 떠드는 그러한 기업가도 그렇고, 진짜 대한민국 질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런 매국노들이 네. 나라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기강이
잡히지 않았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시인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이육사 시인이에요. 근데 이 이육사 시인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그 비석이 있습니다. 네. 시가 이제 써 있는 그 비석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육사 그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석을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갔는데 시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헤매고 다니는데 설마 했는데 세상에 건축 자재하고 그 어떠한 기름 묻은 밧줄 같은 게 뭐 돌 위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지 하고 가보니까 화장실을 짓는 데에 자재를 그 빼앗긴 들에 또 봄은 오는가 이 그 시석에 자재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름이 얼룩져서 그 시석을 얼룩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독립기념관을 다 들었다 놨습니다. 진짜 직원들을 다 막 그냥 난리를 쳐서 아니 이 시석이 어떠한 뭔지도 모르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건축자재를 그 위에 쌓아놓을 수 있느냐, 이 기름 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난리를 쳐서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이틀 안에 해결을 안 하면은 JTBC에 제보를 하겠다고 제가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그 독립기념관의 직원이 이틀 만에 정말 싹 깨끗이 치워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이틀 만에 치웠습니다 하고서 보고가 왔더라고요. 그게 한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사진 5번 올려주세요. 네, 제가 자재를 올려놔서 제가 화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깨끗이 해서 돌받침까지 해놨더라고요. 다시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육사 시인의 가장 좋아하는 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또 유명난 광야. 이제 수험생들은 많이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게 공부에 그치지 않고 이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스며 있는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리박스쿨도 그렇고 우리 뭐 태극기, 성조기, 일장기까지 들고서 거리에 나오는 그 청년들을 보면 저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텐데, 역사 교육을 받고 이 시인의 시를 분명히 수험 자료기 때문에 배웠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나왔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저들은 글자만 공부한 거예요. 글자만 공부하고 그 글 속에 있는 정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여기에 이제 그 닉에 교육에 대한 그 닉이 있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분의 말씀대로 교육이 대한민국에 제대로 서야지 앞으로도 미래가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대한민국에 존경하고 우리가 기려야 될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숭일 매국노들이 설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번에는요, 이제 제가 아까 중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였냐면은 저희가 스튜디오 촬영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네,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시간대 바꿔서 화요일은 똑같고요. 시간대를 바꿔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야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야외 오픈, 예, 그 토크쇼를 하는데 명자맘의 길거리 토크쇼입니다. 네. 명자맘의 팝쇼가 지금까지 4달간 네. 17회차를 진행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 열의만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서울의 소리에서 국힘당사 앞에서 하는 그 집회, 국힘당 해체 집회를 가고 또 거기에서 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을 때 방송을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야외에서 분노의 표출을 한다던가 사이다 발언을 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과 상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이번에는 이제 국힘 당사 앞에서 하게 되는데요. 오픈 스튜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실내가 아니라 야외로 나갔다 이것만 틀리고 시간이 1시간 더 늘어졌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화로 말씀하시는 거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말을 빌어서 혼꾸녕을 내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지는 못하는데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댓글도 다시는 거고요. 그것을 제가 대신해서 소리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우리가 즐겨 들었던 불렀던 그 노래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한판 흥겹게 놀면서 또 일침도 강하고 응징도 하는 그러한 집회 성격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가 저기 나도 가서 한마디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이크를 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성황후의 팝쇼는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야외에서 계속 방송은 이어지니까요. 네. 네. 그 방송 이름이 뭐라고요? 명자맘의 길거리 토크쇼 이거고요.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리키 씨도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네. 보통 네.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네. 아니면 방송이 폐지될 때 네. 이럴 때 마지막 인사 마무리도 못하고 네. 그냥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어서 네. 행복한 거네요. 네. 네, 여러분들 네. 서울의 소리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초심님께서 경쟁력 없을 때 그러니까 경쟁자들 없을 때 새벽에 잠도 못 주무시고 5시에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꼭 봐주시고요. 또 저희도 서울의 소리 우리 민주진영 방송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방송에 치우치기보다 여러분들 다양하게 식성도 다양하게 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칼슘도 드셔야 되고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방송 야외에서 하는 방송 꼭 지켜봐 주시고요. 이것이 또 화요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날짜별로 진행자만 틀리게 하니까 여러분들 늘 방송에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리키 씨께서 한 말씀 하실까요? 네. 저희 오늘 독립군에 관한 내용을 다뤘잖아요. 네. 네, 한번 빼앗긴 것은 되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민주 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은 클리셰라고 해서 진부한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올라, 뭐 이런 거 진부한 이런 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서 저는 늘 어디 가나 사인을 할 때 이 글을 씁니다. 바로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경복궁역 앞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면서 집회를 했던 그 농성을 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 천막으로 오셔서 같이 떡잔치 나누시고요. 흥겹게 그 잔치 한번 벌려주시고 또 멋들어지게 이슈가 굉장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퍼레이드 광화문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남부구치소까지. 거기에 누가 있죠? 요녀 김건희가 있습니다. 요녀 김건희가 네. 있는 남부구치소까지 여러분들 함께 카퍼레이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어디에서 뵙는다고요? 네, 국힘 당사 앞에 그 야외 스튜디오에서 뵙고요. 그리고 또 몇 시라고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려 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디 말해줘요 태극기 부대 아니야 그들은 극우 부대 극우 집회 맞죠 우리부터 제대로 지칭해야 해 태극기의 숭고함 지켜야 해요 그들이 태극기를 변질시키지 마 그들의 상징으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깃발 태극기의 의미를 바로잡아야 해 후려팀 부대 No no 극우 부대 맞아 태극기 집회 No no 극우 집회 태극기는 우리의 상징 함께 외쳐봐요 대한민국의 자랑 태극기를 지켜요 말해줘요 태극기 부대 아니야 그들은 극우 부대 극우 집회 맞죠 우리부터 제대로 지칭해야 해 태극기의 숭고함 지켜야 해요 그들이 태극기를 변질시키지 마 그들의 상징으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깃발 태극기의 의미를 바로잡아야 해 후려기 부대 No no 극우 부대 맞아 태극기 집회 No no 극우 집회 태극기는 우리의 상징 함께 외쳐봐요 대한민국의 자랑 태극기를 지켜요 그들이 태극기를 변질시키지 마 그들의 상징으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깃발 태극기의 의미를 바로잡아야 해